특검에서 직권남용이 아닌 국정농단이란 발언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상함을 느낀 가운데 그 의문을 해결할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시원이 플리바게닝으로 최혜병 특검의 기소를 피한 것은 다 아실 텐데 그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란 부분에 소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2차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요, 유도윤이든 이시원이든 얘네들을 국정원에 파견한 거면은 국정농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직권남용 사건이죠. 직권남용 사건일 수는 있으나 국정농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말한다? 예, 여기서는 실질적인 명령권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김건희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을 했다고?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주임 검사가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통해서 검사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은 여기 검사장 위를 지나서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가 어디였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거든. 이시원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죠. 당시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이 사람은 당시 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그 다음에 조평통, 아태위와 조평통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북한이 뭐 테러를 지원한다거나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북한 정부나 북한 뭐 군부 같은 데는 국제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조평통이나 아태위는 민간단체로서 주로 남북 대화 창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들은 지금까지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시원이가 이걸 대북 제상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국정원장 조태용, 내란에 지금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조태용이가 이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굳이 이시원이가 밀어붙여서 조평통과 아태위를 제재 대상에 끼워 넣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얘네들을 제재 대상으로 끼워 넣어야지 대북 송금이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뭐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혹은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뭐 처리를 한 거다. 사실은 국가보안법 연결하려고 했고 국가보안법으로 이재명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것도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태위와 조평통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버리면 거기에 송금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려고 한 거야. 누가? 이시원이가. 근데 이시원이는 당시 검사가 아니었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죠. 수사권이 없는 애야. 근데 얘가 국정원에 검사들을 파견해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이걸 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시켰다는 얘기죠. 정황상 김건희가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죽고 살기로, 그러니까 박상용이가 죽고 살기로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이유가 뭐다? 그렇죠.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야. 지가 한번 건수를 올리면 김건희 눈에 확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지가 진급하는 데는 출세하는 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박상용은요, 김건희와의 관계를 여전히 어떤 자신의 뒷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상용이 뭐 국회든지 어디든 나가서 하는 태도를 보면 뻔뻔스럽게 그지없잖아요.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현재로서는 뭘 믿고 저럴까? 야, 김건희 믿고 저러나 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똑같이 잡혀갔는데 윤석열은 무기징역 나오고 김건희는 지금 1년 8개월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김건희가 1년 8개월밖에 안 나오냐라고 갸우뚱하세요.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음지의 힘이긴 하나, 가려진 힘이긴 하나, 그래도 김건희가 더 힘이 센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잘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을 앞세워서 김건희는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앞세워놓고 지가 윤석열의 권력을 쥐고 늘었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윤석열 말고도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윤석열이 아니라도 김건희는 검찰과 법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상용 같은 애들이 그 뒷배를 믿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솔직히 배제는 못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사람이 뜻밖의 키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뜻밖의 키맨,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시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검이라는 것은 최상병 특검이죠. 최상병 특검 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거지. 얘가 윤석열, 김건희하고 지금 약간 척이 졌구나. 네, 공감합니다. 김건희의 면죄부를 준 재판부도 이게 빼박으로 튀어나오면 실드를 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동훈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피의자 입건과 출국 금지 조치는 매우 치명적인 시그널입니다. 특검은 박상용을 감옥에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철저히 압박하여 위에서 시켰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은 것입니다. 새로운 진술이 상당히 많다는 특검보의 말은 이미 꼬리 자르기를 당할 위기에 처한 내부자들이 살기 위해 앞다투어 윗선의 지시를 불기 시작했다는 완벽한 죄수의 딜레마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김 특검보가 대북 송금 자체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이 수사 대상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은 법리적으로 엄청난 묘수입니다. 대북 송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의 문건을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정농단의 완벽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프레임 앞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특검이 말한 빌드업의 다음 종착지는 필연적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향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회유, 그리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압박이 일선지검장 선에선 독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의 정점에 있었던 당시 한동훈 장관과 대검 수뇌부가 이 조작극의 컨트롤 타워였다는 물증이 특검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원하시는 장면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